大家好，我是韩国언니慧敏。 안녕하세요. 단호박이 피부과의 대표 원장 반종입니다. 大家都记得他吧？ 네. 저희 저번에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네.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 저번에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이제 피부 관리 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자외선 차단이었거든요. 네. 선크림 구매하실 때 궁금하신 것들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외선 차단이라는 주제로 상식을 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왜 이렇게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외선 차단이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시작.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피부가 왜 늙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햇빛 노출, 광도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급적 특히 뭐 밖에 햇빛 강한 날 많이 놀러 다니실 때 그때는 꼭 쓰셔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와도 발라야 되는 거죠? 뭐 저희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선크림을 바르면 이게 네. 어떻게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무기자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아예 햇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우산 쓰거나 뭐 이런 쉽게 설명하면 아주 작은 그 돌멩이 가루 같은 걸 얼굴에 발라가지고 햇빛을 차단하는 게 무기자차 계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얘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무기자차가 피부에 뭔가 이렇게 작용을 안 하니까 얘가 좋은 거고 유기자차는 약간 화학 냄새가 나니까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화학적인 게 어쨌든 빨아들이고 열을 뭐 발생시킨다 뭐 그래서 그 민감성한테는 물리자차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얘기긴 해요. 요즘 뭐 화해 아까 어플도 말씀하셨지만 EWG 등급이라고 해서 어떤 환경과 관련된 세계 어떤 그룹에서 그 좋은 성분, 나쁜 성분을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걸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린 등급이 0, 1, 2 등급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기자차는 이제 그린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3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거에 대한 게 입증이 돼 있고 그 유기자차라고 이제 나쁜 애들은 막 9등급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일 많이 쓰는 게 한 6등급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기자차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맞죠. 원장님 판단하셨을 때는 어떤 선크림이 좋은 선크림인지. 이게 이제 좋은 선크림 아주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치료한 후에 쓸 수 있는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환자한테 추천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별로 좋은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가 없었거든요. 무기자차는 그나마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그런 성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자차로 돼 있는 자외선 차단제들을 많이들 추천을 해줬죠.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톤업 효과라고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죠. 바르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백탁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하얗게 돼서 사실 남자분들한테 처방을 하면 남자분들은 사용하기 싫어하셨어요. 이런 무기자차는 발림감이 안 좋아요. 좀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방해도 환자분들이 안 바르면 꽝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화장품이 발전함에 따라서 좀 안전한 유기자차도 나왔어요. 그래서 유기자차가 좋은 점이 발림감이 좋았던 거거든요. 발림감도 좋으면서 안전한 그런 유기자차도 나왔기 때문에 굳이 무기자차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때가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죠. 유기자차가 사실 발림감도 좋고 장점도 많은데 피부에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성분들도 많아서 피부에 안 맞아서 못 써 이런 환자들 꽤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서 저도 참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너무 적은 양을 발라서 문제가 됐습니다. 굳이 보여드리면 이게 바른 양이 진짜 중요해요. 손가락 한 마디만큼 생각보다 좀 많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한 마디만큼 이 충분한 양을 갖고 얼굴 전체를 발라야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물리자차로 이만큼을 바르면 화장이 뜨긴 하더라고요. 그게 무기자차의 단점이에요. 이만큼 발라야 돼요. 꽤 많은 양이에요. 이게 뭐 1.5g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번에 바른 용량이 50g짜리 보통 50ml짜리가 제일 흔하잖아요. 30일에 써야 돼요. 그럼 꽤 많은 양이에요. 한 달도 못 쓰는 거예요. 꼭 양을 주의를 해서 바르시길 바랍니다. SPF랑 PA 이런 얘기 도대체 뭔지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다 다르고 어떤 개념인지 좀
이게 어려워요. 물리랑 관련돼 있거든요. 가시광선 UVA, UVB를 알아야 돼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흔히들 보는 빛, 볼 수 있는 빛, 보인다는 뜻이에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예, 이게 합쳐지면 이제 우리가 보는 밝은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시광선보다 이게 파장이 짧아지는 쪽에 가면 UVA, UVB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가까운 쪽이 UVA, 그거보다 좀 더 멀어지는 게 UVB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 UVC도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아야 일단 저희는 일단 요 세 가지만. 네. 그래서 UVA 같은 게 이제 긴 파장이어서 피부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광노화를 유발해요. 광노화라는 게 뭐냐면 피부가 늙게 만드는 걸 유발하는 거고요. UVB는 좀 더 피부암을 유발을 해요. 자주 보다 보면 햇빛으로 생기는 몇 가지 피부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차단을 해야 되는 거고 SPF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UVB를 얼만큼 차단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PA 지수라고 UVA를 차단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필요하죠. 하나는 피부암 억제, 하나는 이제 광노화 억제. 한국은 SPF가 50까지밖에 안 되는데 외국 거 보면 막 100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높을수록 좋고 그런 거는 사실은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케팅 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PF 15, SPF 30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SPF 15랑 SPF랑 30이랑 봤을 때 숫자가 15고 30이니까 30이 2배잖아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그 효과가 2배일까요? 아니에요. 예, 웃긴 거예요. SPF 15는 우리가 오는 햇빛의 97%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SPF 30은 99%를 차단해요. 2%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SPF에 그렇게 막 숫자 높은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오해해가지고 15, 30 하면 30이 15 되게 적게 느껴지는데요? 네, 15만 해도 97%를 차단해요. 완전 꿀팁. 네, 진짜. 선크림 말고도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게 선스틱이나 선스프레이 요 세 가지가 보통 자외선 차단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각각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어떤 건지. 저야 당연히 이제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신체 건강, 피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선크림 계열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선크림, 선로션, 그 다음에 선겔 이런 타입을 저희는 좋아하고요. 왜 그러냐면 화장품은 화장품으로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기능인 핵심 요소의 성분, 피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타입이 겔이 될 수도 있고 로션이 될 수도 있고 크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찐덕찐덕해지는 쪽으로 가는 쪽이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스틱 같은 경우 완전히 뭔가 딱딱하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한 성분 중에 유해 성분들이 많아요. 선스틱은 장점이 바르기 편하잖아요. 덧바르기 편하고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지 뭐든지 편리한 건강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스틱이 피부 건강에는 좋을 턱이 없다라고 환자들한테는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선스프레이 같은 경우 사실 덧바르거나 몸에 뿌릴 때는 좋은데 문제가 얘가 흡입할 수가 있어서 소량 흡입하는 거야 문제 없겠지만 많이 흡입하다 보면 전신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애들한테는 안 좋지 않을까. 이제 자외선 요 주제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클렌징이 또 중요하잖아요. 되게 애매해요. 뭔가 선크림만 바른 날 클렌징 워터 쓰자니 뭔가 귀찮고 그냥 폼 클렌징만 하고 싶은데 또 좀 찝찝하기도 하고 이게 폼 클렌징만 써도 되는 건지. 이 선크림이 워터프루프 타입이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터프루프 타입이 잘 안 지워진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도. 이런 거는 그냥 폼 클렌저 하나만 해가지고는 힘들고 이중 세안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선크림이다. 그러면은 그냥 폼 클렌저로 잘 지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외선 차단, 선크림에 대해서 또 꿀팁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